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 세미나 경찰 총론 핵심 요약 14번째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관입니다. 우리는 이제 허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많이 어려운 것이 부관입니다. 근데 이 부관은 단서 조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건, 기한, 부담, 수종 부담, 그죠? 철회권 유보,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조건이다. 그죠? 조건은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데 그것은 정지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해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효과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하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주겠다, 아니면 시험에 불합격하면 시계를 반납해라 라고 했을 때 일단 이것이 조건이냐 기한이냐 뭐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럼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확정 기한은 2040년에 연금을 지급하겠다, 그럼 2100년에 지급하겠다. 2100년 2040년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반드시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또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겠다, 이건 불확정 기한이 되는데, 자, 사망은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냐 조건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조건이 아니고 기한이다. 자, 그러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자, 시험에 합격할지 시험에 불합격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시험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효과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 가지고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케 한다. 그럼 우리는 일단 외우기 위해서는 발정이다. 그죠? 그래서 효과의 발생은 정지 조건이다. 효과의 소멸은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일단 외웁니다. 자, 그럼 일단 시험에 합격하면 시기를 주겠다. 잘 보십시오. 시험에 합격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취가 됩니다. 그죠? 자,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됩니다. 그럼 이 시기를 주겠다는 얘기는 시기를 이미 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아직 시계를 안 준 겁니다. 즉 허가를 아직 안 내준 겁니다. 허가를 안 내준 겁니다. 그죠? 자, 이번에 시험에 불합격하면 시계를 반납해라 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계를 반납해라는 얘기는 이미 시계를 준 겁니까? 시계를 아직 안 준 겁니까? 그죠? 이건 이미 시계를 준 겁니다. 즉 허가를 이미 내준 겁니다. 허가를 이미 내준 겁니다. 그죠? 이게.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시험에 합격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시계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우리가 정지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다. 발정하는 거다. 그죠? 자, 근데 이번에 시험에 불합격하면 시계를 반납해라 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불합격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즉 허가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은 효과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부담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관업을 허가하면서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관업 모텔 여관업 허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의무가 부과되는 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5번째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즉 경찰의 명령, 하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명은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 그죠? 자, 근데 국민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자, 통행을 하지 마시오 라고 했는데 통행을 막 하는 겁니다. 그죠? 국민이 불이행이 됩니다. 통행 금지, 통행하지 마세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통행을 하지 마세요. 근데 국민들이 몰래 담 넘어가고 막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때 경찰이 명령을 했는데 국민이 말을 안 된다. 근데 그걸 갖다 그대로 놔둔다. 그럼 공권력이 붕괴입니다. 사회 질서의 붕괴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국민에게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이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의무의 부과, 의무의 불이행, 의무의 확보 수단,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데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죠?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의무의 확보 수단, 경찰 강제가 있고 경찰 벌이 있는데, 경찰 강제는
다시 경찰상 적시강제와 경찰상 강제집행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경찰 강제는 의무 부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찰상 적시강제와 경찰상 강제집행으로 나누어지는데, 의무 부과가 있다는 건 뭐냐면, 예를 보면 경찰상 적시강제, 그죠?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직법에 있는 대표적인 내용인데, 대인적 적시강제, 대물적 적시강제, 대가택적 적시강제입니다. 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불신검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민증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갑자기 경찰관에게 명령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구도를 가만히 보면, 자, 앞으로 선생님이 5분 뒤에 불신검문을 할 거니까 준비를 해서, 이 예고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민증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경찰상 적시강제는 의무의 부과가 없다라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상 강제집행 반대로 의무의 부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습니다. 자, 대집행, 자, 포장마차가 있다. 포장마차 철거하시오. 철거 안 하는 겁니다. 예고편 띄웠죠. 행정예고, 행정계고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국민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철거반을 동원해 가지고 대신 집행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대집행은 제3자가 대신 집행할 수 있으면 대집행입니다. 대신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집행입니다. 예. 자, 이제 집행벌. 자, 무허가 옥탑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무허가 옥탑방 철거하시오. 그죠? 행정계고, 행정예고편이 계속 옵니다. 예고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불응을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와가지고, 무허가 옥탑방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집행벌이다. 자, 직전강제는 인권침해 여지가 가장 많다. 그죠? 출국관리법, 이게 가장 대표적이다.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불법 체류자다.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강제 출국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직접강제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 불법 체류자는 몇월 며칠까지 한국을 떠나시오. 예고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고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불법 체류자가 안 떠난 거죠.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돼가지고 직접 강제해가지고 가는 것이다. 자, 강제징수. 자, 국세 체납을 했다. 미납을 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예고편 띄워줘. 언제까지 국세를 징수하십시오. 근데 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를 징수할, 돈을 낼 때까지 국세 징수법에 해가지고 강제 징수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 경찰 질서인데 우리가 지금 딱지 끊었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딱지 끊었다. 그럼 딱지 끊은 건 뭡니까? 어제 제가 불법 주차를 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경찰이 의무 위반을 경찰이 그 법적으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위반을 한 거죠. 그죠? 과거에 위반한 거죠. 과거에. 그죠? 자, 경찰 형벌. 자, 경찰 형벌 구정이 있다. 그죠? 사형, 징역, 사형, 무기,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정지, 자격 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그죠? 그 형벌 구정이 있다. 그 예외는 통고 처분과 적결 심판이 있다. 그죠? 적결 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한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검사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직접 판사를 만나는 유일한 제도가 적결 심판이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통고 처분, 그죠? 우리 또 범칙금, 제가 이제 경찰관 신호 위반했다 하면 제가 그 통고 처분 받고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이제 경찰 형벌이다. 근데 이걸 이제 둘 다 경찰 형벌과 경찰 질서벌을 경찰벌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다. 그래서 경찰은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경찰은 예고편 없이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뭡니까? 경찰상 적시강제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을 띄우고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경찰상 강제집행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찰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고편 없이도 적시강제 가능하고, 그죠? 예고편 띄우고 또 강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죠? 또 과거에 법을 위반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도 있고. 자, 이것이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조직관리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아담 스미스의 분업과 전문화 강조에서 출발했다. 그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 이론, 테일러, 그죠? 그 인간관계 이론, 그죠? 그 산업 심리학자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현대 경영 이론, 그죠? TQM이라든지, 그죠? MBO라든지, 그죠? 시스템, 체계 이론, 이런 것이 있고, 인간관계 이론에 있을 때 메슬로의 역구계층 이론, 그죠? 그리고 아지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 그죠?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이런 게 있고, 또 과학적 관리를 했을 때 프레드릭 테일러 유명하고,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포드 자동차, 그죠? 그 포드 자동차에서 이 포드사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모든 공정이 다 도입을 했다, 그죠? 엄청난 혁신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생산성에 관한 겁니다. 생산성. 자, 바늘 공장에서 일을 나누었더니 그 전문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근데 거기서 빈틈이 있더라. 일을 나누고 분업을 해 가지고 전문화를 한 걸 좋은데 그 중에서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더라, 그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사이사이 있는 빈틈을 메꾸겠다는 거죠. 사이언티픽한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온 것이 포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었다. 근데 속도가 높아지니까 생산성이 더 이상 향상이 되지 않더라. 근데 더 향상시킬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조구먼들 간의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집어낸 인간관계 이론이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량화시키고 수치화시키는 현대 경영 이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조직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니즈, 세이프티 니즈, 소셜, 그죠? 러브다, 그죠? 사회적 애정의 욕구, 셀프 에스팀, 자아 존중의 욕구, 마지막이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다. 그래서 이 매슬로의 욕구 계층은 특이한 게 뭐냐면 낮은 계층, 예를 들면 제가 소셜 단계에 있다, 소셜 니즈 단계에 있다. 그러면은 제가 먹고 살만하고 의식주 해결됐고, 그다음 보험도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직장인으로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예를 들면 의식주에 가는 걸 갖고 저를 꼬신다. 그럼 제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즉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는다.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전금이 싸게 나오는데 구입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저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또 저한테 와서 선생님 보험을 종신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럼 나 이미 보험이 들었으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 단계의 요건은 저를 모티베이션 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번에 그 동아리 회장 한번 출마하셔야죠. 그러면 아이고 제가 뭐 능력도 안 되는데 제가 무슨 동아리 회장입니까? 하지만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요건은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했을 때는 우리는 극소수만이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경찰하고 했을 때는 이제 피지컬 니즈 했을 때 보수, 휴양, 휴가가 되고, 그 다음에 세이프 니즈 했을 때 연금, 신분 보장, 그죠? 그 소셜, 러브 했을 때는 인간관계 개선, 고충 상담, 그 셀프 에스팀, 그죠? 자아 존중 요구 했을 때는 제한, 포상, 위임, 교육, 참여. 그다음 마지막 극소수만이 도달하는 거, 그죠?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롯데 100억이 당첨됐다. 그럼 진짜 경찰 하겠냐는 겁니다. 안 하겠죠. 진짜 원하는 걸 하겠죠. 그죠? 뭐합니까? 세계여행하고, 뭐 건물주 되고, 뭐 이런 걸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경찰로 하면 성진 제일 중요하죠. 그죠? 알파의 오메가다, 성진. 그죠? 그냥 공문 단체, 그죠? 뭐 거기 가고 자아 실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자, 이게 이제 매슬로의 욕구 개천 이론이었다. 그죠? 그 맥클랜드가 있는데 3대 욕구를 권력욕, 성취욕, 친교욕 이렇게 했고, 안전에 대한 욕구는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